안녕하세요. 카카오페이의 믿음직한 펀드의 5월 성적표를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믿음직한도 5월달에 아주 잘했습니다. 앞서 합리적인만 잘한 줄 알았더니 믿음직한도 참 잘했어요. 오히려 성과도 더 많이 냈죠. 0.91% 월간 성과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펀드에서 투자하고 있는 원자재하고 대체자산, 주로 리츠 같은 부동산이 되는데요. 여기 중심으로 상승을 했고 펀드 수익률은 상승했다는 것은 앞서 합리적인과 되게 유사한 모습이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나머지는 뭐 특이사항은 없어서 이 펀드는 앞서 2월하고 3월 달에 조금 조정이 있었고요. 대신 이후에 4, 5월 달에 큰 폭으로 좀 만회하고 있는 모습으로 목격이 됩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인 펀드보다는 조금은 한 템포 늦은, 조금 느린 특성이 좀 반영되는 것 같다라고 항상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아마 경쟁이 되지 않나. 아마 자산운용업계의 대표적인 양대 산맥이니까 삼성과 미래에셋 간에 또 좋은 대결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제 섹터별 비중으로 보면 앞서 합리적인 펀드 대비했을 때 주식 비중, 요 파란색으로 보이는 건 좀 높았죠. 합리적인 거는 아까 한 30%가 좀 안 됐었는데 이거는 주식 비중이 한 35%가량 됩니다. 전달과 비교를 해보더라도 4월 말과 5월 말의 차이가 크게 없죠. 변함이. 채권 비중이 대략 한 50% 정도 되고요. 원자재 비중이 한 17% 정도 된다라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도 상위에 보게 되면 크게 차이가 없어요. 뭐 리츠가 들어가는 것도 좀 특징적이고 팁스라고 하는 물가 연동체가 들어가는 것도 뭐 합리적인 거랑 별 차이가 없죠. 네. 월간 운용 코멘트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그 원자재와 대체자산, 부동산 중심으로 자산 가격 상승했다라는 것은 앞서 합리적인 거와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금 가격 상승이 두드러졌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금의 비중이 조금은 앞서 그 합리적인 것보다 좀 높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일부 들어보고요. 5월 세계 증시가 상승했는데 특히 미국보다 신흥국 증시 상승률이 높았다라는 점에서 아마 합리적인 부분도 미국 비중을 좀 소폭 축소하고 신흥국을 늘리겠다라는 걸로 대응하는 모습이 보여지는데 일단 인플레가 좀 진정되는 모습들, 채권 금리가 하락하는 모습들로 나타났었죠. 그래서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 7에서 10년, 그 다음에 20 플러스라는 이런 중장기, 장기 채권들에서의 수익 기여도가 높았을 거다. 이 두 개가 한 20%가 넘으니까 말이죠. 사계절 전략은 이제 정기적인 리밸런싱으로 안정적인 성과를 추구한다고 하는데요. 일단은 어떻게 대응할지 향후 운용 계획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얘는 일단 장기채 내에서는 명목국채를 비중을 줄이고 이 얘기는 오히려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런 팁스와 같은 물가 연동 채권 비중으로 대응하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원자재하고 리츠 자산을 늘려간다는 거가 이제 이런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국면에서의 이제 필요한 대응 방식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저도 리츠를 좋아하지만 리츠 자산의 비중은 앞서 합리적인 거와 마찬가지로 이런 그 믿음직한 펀드에서도 앞으로 계속 유지될 계획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사계절이라 그래서 레이 달리오라고 하는 분이 추구하는 올웨더 포트폴리오 전략이라고 하는데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 보면 이제 미래에셋의 합리적인 상품과 더불어서 이런 자산 배분 상품의 어떤 가치를 높여주는 그런 기능을 하지 않을까 저는 기대를 하는데 이 두 상품이 되게 좋은 경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지금까지 보면 미래에셋의 합리적인 펀드가 조금은 이런 시장 방향성 전환이나 이럴 때 빨리 대응하는 좀 몸이 가볍게 움직이는 모습이 좀 목격이 됐거든요. 근데 반면에 삼성의 이런 합리적인 펀드는 조금은 느리게 대응하는 특성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상품이 앞으로 시장 국면에 어떻게 대응할지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